초보 창업자분들에게 대박이나 인생 역전은 없어요. 대박이 나서 나보다 앞서 나간 사람을 따라가는 게 창업이 아니에요. 창업이든 사업이든 앞서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틴 구조를 배워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대한민국 창업 유튜버들을 보면서 씁쓸한 광경, 부제로는 초딩 앞에서 폼 잡는 고딩들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저도 창업 유튜버지만 창업 유튜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리고 대부분의 창업 유튜버들은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간혹가다 알고리즘 타가지고 고정적으로는 안 듣더라도 한 번씩 이야기하시는 거 듣다 보면 아, 저분은 진실된 분이시구나. 이거를 그래도 몇 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또 이면에는 안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왜 하냐면 상담을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했던 브랜드를 하고 폭망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영상도 찍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훌륭한 창업 유튜버들이 너무 많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극히 일부 유튜버들입니다. 요즘 진짜 답답한 게 하도 이 경기가 안 좋고 창업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았는데 이 나라 창업 유튜버들의 초딩 앞에선 고딩처럼 행동하는가에 대한 좀 씁쓸함이 있습니다. 이상한 장면들이 반복이 돼요.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 본인들이 사업가라고 자칭 사업가래. 근데 듣는 사람들은 다 예비 창업자예요. 초보 창업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관계를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초등학생 앞에 서가지고 너도 공부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고등학생. 문제는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그 말들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고등학생은 어쨌든 자기가 가보지 못한 세계에 이미 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는 그 다음인데 고등학생은 과연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교사 자격이 있다든지 아이를 다뤄본 경험도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학생의 성적보다도 서울대를 보내고 뭐 아니면 뭐 좋은 중학교를 보내고 이게 아니라 건강하게 무사히 그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만들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고등학생은 달라요. 자기 수준에서 잘 아는 것뿐이고 자기 또래 기준에서 잘난 것뿐이고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위치는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일부 창업 유튜버들의 포지션이 딱 여기에서 겹치는데 몇 개 매장 해봤고 운 좋게 타이밍 몇 번 탔고 몇 번 성공했던 경험을 보편적 성공 공식에다가 버무려 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죠. 또 그 성공 공식을 몇 권 또 책을 또 읽어서 또 그 책과 또 결부를 시켜 마치 그 책에 있는 대사와 나의 업적을 동일시시키기도 합니다. 초보 창업자 입장에선 그 말이 진리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초보들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고등학생들을 진짜 어른들 옆에 세워보면 어떨까요? 좀 시선을 바꿔봐가지고 그 창업 유튜버들을 대기업 프랜차이즈 운영진들이나 아니면 사모펀드가 투자한 외식기업이라든지 아니면 10년이든 20년이든 B2C든 B2B로다가 산업을 건강하게 영위하면서 검증된 사업을 운영해온 사업가들 옆에 그들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처량할 정도로 초라합니다. 대출 잔뜩 낀 건물 한두 채. 뭔 다들 그렇게 건물주 코스프레를 하는지. 가게 몇 개 합친 매출 합쳐보면 연매출이 뭐 수십억, 100억대 매출이라든지. 실상은 이자, 원금, 세금 이거 내느라고 현금 흐름만 그냥 많아 보이는 빠듯하게 굴러가는 구조인데 이걸 어떻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자영업자들의 확장판인 겁니다. 그들은 마치 큰 형님들이 안 하는 영역에서 그 틈새에서 실력 없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거기서 마치 초딩, 중딩들 앞에서 어른 없는 분야에서 폼 잡는 고등학생에 불과하죠. 답답합니다. 대기업이나 사모펀드나 검증된 기업들이 창업 유튜버들이 하는 사업과 그 분야를 안 건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파이가 작으니까 먹을 게 작으니까 소상공인이랑 하는 건데 좀 짜치잖아요. 그래도 또 뭔가 한번 시작하면 사업이라는 거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비해서 수익도 작고 확장성도 낮죠. 그래서 그 영역이 비어 있는 거고 그 틈에서 고등학생들이 사업가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초보 창업자분들이 여기서 현혹이 되는 건데 지극히 일부 이 창업 유튜버들 이들이 진짜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의 위치를 착각하거나 속인다는 데 있어요. 이 고등학생들끼리 또 몰려다녀요. 막 일진들 몰려다니는 것 마냥 고만고만한 친구들끼리 서로 뭐 사업을 잘하니 많이 이 나약한 고딩들끼리 서로 각자 유튜브 서로 품앗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출연해가지고 우쭈쭈 해가면서 자신들만의 조직까지 결성을 해요. 그 옛날 만화 중에 학원 폭력물 만화 있잖아요. 고딩들끼리 있을 땐 자기들이 4대 천왕이니 뭐니 하고 무슨 연합 뭐 이런 거 일진 중에서 제일 센 고딩들 이러면서
손 미친 듯이 잡다가 진짜 성인 조폭 만나면 쪽도 못 쓰고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오줌 지리고 막 이런 그림, 그런 만화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초등생들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무지하게 잘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초등생 심리를 고등학생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해.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 돈 버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돈 벌지. 없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뭐 돈 벌어? 나는 이미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법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이걸 이미 다 해본 사람이야. 알바부터 매장 하나부터 뭐 10개도 하고 20개도 난 다 해본 사람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 일로 와. 여기서 모여가지고 여기서 배워. 그런데 그 말들 중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빠졌죠. 나를 따라해. 오케이, 좋아. 근데 네가 망하는 건 내 책임은 없는 거야. 아니 지금 나는 똑같이 라면 조리법 나 똑같이 가르쳐줬고 조리법 하고 다 하는 거 내가 지금 다 가르쳐줬잖아. 근데 왜 나는 잘 되는데 왜 넌 안 돼? 그게 내 잘못이야? 상권이 잘못됐잖아. 입지가 잘못됐잖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왜 안 했어? 이주여서 나보고 5초 하라고. 난 너한테 할 만큼 다 한 거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봐. 응원할게. 파이팅. 이게 무슨 유체 이탈화법도 아니고 본인을 믿고 했는데 갑자기 전열해서 이탈을 한 거야. 초보들은 지금 길을 잃었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인 건데요. 성공은 자기 공으로 가져가고 실패는 개인 몫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망한 초보들을 뒤로 한 채, 이게 전 제일 황당한데, 또 새로운 성공 방식을 가져와가지고 또 새로운 브랜드를 가져와가지고 이번에도 나처럼 하면 돼, 이걸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너도 이렇게 하면 고등학생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어느 시점 아이가 길을 잃으면 모른 척하는 거죠. 초보 창업자들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판별 기준이 없어서 속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지금 앞서 있어. 와, 건물주 수십 개 매장 수십억 매출 100억대 매출, 저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 저런 사람이 말하는데 뭔가 있겠지. 저런 사람 내가 만나볼 수 있나? 보는 눈이 없는 이 초보 창업자들은 그들의 말의 크기를 실력의 크기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어른 사업가들은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말해요. 왜냐면 실패를 수습해 본 사람들은 남의 인생을 앞에 두고 성공이란 말을 잘 못합니다. 성공이란 말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지뢰밭이니까. 그래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 왜 망했는가, 수습하지 못한 책임감, 이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향해서 길을 나서는 초보 창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비 창업자들이 사업을 하러 나갔는데, 그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저길 나가면 초보 창업자가 맞닥뜨릴 게 많잖아요. 지뢰밭이잖아요. 지뢰밭. 그 수많은 똥들, 더러운 것들도 있을 거고 장애물 있을 거고 위험한 거 있을 거고 앞에 너 나가면 이런 거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거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제가 어지간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들 밥그릇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지금 미친 듯이 그 사람들 브랜드로다가 장사하다가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창풀에 상담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관도 아닌 게 수천만 원 수준이 아니라 수억을 날리게 해놓고, 아니 어떻게 2억밖에 없는 사람을 4억을 쓰게 만드냐. 근데 그들은 아직도 성공한 사업가. 지금 완전 폭망해서 온 초보는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멀쩡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 폭망해버려가지고 이거는 자영업계에서 완전 퇴출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어렵더라도 자영업계는 좀 붙어가면서 다시 재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가게 처분하고 매장 없애도 지금 뭐 수억 원 바로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평택 공장을 들어가도 배달이든 대리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자영업계 퇴출인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짜증이 나는 건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어. 뭐 이런 식이에요. 10개 출점해가지고 5개 살아있으면 이거 잘한 거 아니야? 어떻게 다 살려? 그 정도면 선방한 거지. 트렌드가 바뀐 걸 어떻게 해? 그래, 트렌드 맞게 지금 또 새로운 브랜드가 된 거고, 이런 식.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보면 서로 면죄부를 줍니다. 야, 맞아,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당신 할 거 다 해줬잖아. 뭐 안 해준 거 있어? 그나저나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정말 대박이던데. 그럼 그 죽은 5명. 더 문제는 요즘 계약 해지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적자가 나가지고 까지는 수준이 막 500만 원 이 정도 수준도 아니에요. 막 1000만 원씩 까지는데 계약 해지를 안 해준대. 장사가 진짜 안 되고 처음에 1, 2년 정도 반짝 매출만 나오고 버는지 안 버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계약 해지해도 그냥 손해인데도, 적자 수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계약 해지를 요청해도 그 사람들은 또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위약금 폭탄을 던져요. 지금 대한민국 창업시장이 위약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 그 고등학생들이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근데 다만 그냥 자기 장사하면 되는 거지, 남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내 가게, 내 장사 잘하는 거, 내 직원들 컨트롤 잘하는 거하고 남의 가게를 장사 잘하게 하는 거하고 초보 창업자인 그 점주를 잘 컨트롤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 고딩들의 사업가 노름에 애꿎은 초보 창업자들이 지금 수억 원씩 날리고 지금 자영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상황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짜증이 나니까 이렇게 영상도 찍는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초보 창업자분들이라면 초보 창업자분들에게 대박이나 인생 역전은 없어요. 대박이 나서 나보다 앞서 나간 사람을 따라가는 게 창업이 아니에요. 창업이든 사업이든 앞서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틴 구조를 배워야 됩니다. 숫자가 크고 조회수가 높고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서로 막 사업을 잘하니 많이 몇백억 매출이 뭐 어쩌고저쩌고 건물주들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실패를 하더라도 자영업계에 남아있을
될 정도로 다 실패를 해야지, 시작부터 수년 동안 모아온 전 재산 수억 원을 그냥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재기조차 불가능해져가지고 이 업계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자연스럽게 완전 퇴출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도 아예 들리지도 않아. 없어졌으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첫 창업은 대박이 아니라 생존부터 하시고 일반인 신분에서 자영업자 신분으로 전환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창업계 고딩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창업계 유튜버분들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책임감을 갖고.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